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율표의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자, 그럼 알칼리 금속에 대한 내용, 러브 엔트로피 한번 보고 올까요? 왜요? 이제 좀 내가 보여요? 예? 와,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가슴이 빵 뚫리는 것 같아요. 소밀씨, 저기 저 할로겐 등이요. 옛날에는 할로겐이었을 텐데 지금 LED겠죠? 지지배. 알았어. 대신 네가 오늘 쏘는 거다. 빨리 와. 이란이가 쏜다고 했으니까 뭘 먹으면 좋을까?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랬으니까 나트륨을 줄인 담백한 걸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잘 보고 오셨죠? 우리가 많이 듣는 원소죠?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많이 듣는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주기율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족과 주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 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고, 주기는 그렇죠, 전자 껍질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족, 2족, 3족부터 12족, 그 다음에 13족, 14, 15, 16, 17, 18족까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주기율표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면 음영이 표시되어 있죠? 자, 음영, 진한 음영,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흐린 음영, 그리고 음영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음영인 부분은 전부 다 금속을 나타내고, 그리고 진한 음영인 부분은 준금속, 그리고 음영이 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비금속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기율표의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족부터 11족까지는 우리가 전이 원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족, 2족, 12, 13, 14, 15, 16, 17, 18족을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전이 원소는 전이 금속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전부 다 금속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주기율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기율표의 전반적인 해석은 했고, 각 족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야기해 볼 족은 1족, 2족, 17족, 18족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볼 건 할로젠 원소인데요. 자, 할로젠 원소는 주기율표상의 17족 원소입니다. 자, 할로젠 원소의 특징은 17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그렇죠, 7개겠죠. 원자과 전자가 7개로,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한 개를 받으면 안정화되죠. 그래서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입니다.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즉 FCl-BrI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F2, Cl2, Br2, I2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이유는 안정화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건 뒤에 공유결합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기체와 잘 반응하며 수소화합물은 산성이다. 자, 밑에 보면은 얘가 나와 있죠? 자, Cl2가 H2와 만나면 HCl이 됩니다. HCl, 염화수소라는 기체고, 이걸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염소가 수소를 만나면 염산이 되듯이 할로젠 원소는 수소와 결합해서 수소화합물을 형성하고, 그 수소화합물은 모두 다 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왜일까요? 그렇죠? 하나를 받아야 되죠? 전자를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전자는 누가 땡기나요? 그렇죠, 핵에서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전자를 땡겨 오려면 밖에 있는 전자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우려면 크기가 작아야 되는 것이죠. 즉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FCl-BrI 중에 반응성은 그렇죠. F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l2, 그 다음에 Br2, 그 다음에 I2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할로젠 원소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Br-, 그러니까 Br에서 전자 한 개 들어온 형태죠. 자, Br-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Cl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Cl과 Br 중에 어떤 게 전자 땡기는 힘이 더 클까요? 자,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나 전자친화도를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셀까요? 그렇죠. Cl이 Br보다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Cl이 전자 땡기는 힘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Br이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데 Cl이 접근하면 그렇죠. Cl이 전자를 뺏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Cl2로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Cl2 플러스 Br-, Br- 이온이 Cl2가 접근하면 전자를 뺏기는데 Cl2니까 그렇죠. Br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2Br이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Cl2 플러스 2Br-가 전자를 뺏기면 그렇죠. Cl2가 Cl-로 바뀌니까 2Cl-가 되겠죠. 두 개니까. 그래서 2Cl- 플러스 자, Br-가 전자를 뺏기면 Br이 되죠. 그런데 Br 자체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r2로 반응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반응식은 Cl2 플러스 2Br-가 2Cl- 플러스 Br2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됩니다. 즉, 이걸 정리하면 반응성이 큰 분자와 반응성이 작은 이온이 반응하면 반응을 한다가 되겠죠. 자, 반대로 Cl-가 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Cl이 전자 하나 더 갖고 있는 Cl- 형태로 있는데 Br이 접근하면 자, Cl과 Br 중에 누가 전자 땡기는 힘이 세죠? 그렇죠. Cl이 더 세다고 했죠? 그런데 Br이 Cl에게서 전자를 뺏어갈 수 있을까요? 뺏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반응성이 작은 분자와 반응성이 큰 이온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뒤에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울 산화 환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자,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 표상의 1족 원소입니다. 자, 1족 원소는 모두 다 알칼리 금속일까요? 아니죠. 1족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1번 수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는 금속일까요? 아니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1족이겠죠. 수소 제외한 1족. 즉,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이다 라고 하면 맞지만 1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다. 왜일까요? 그렇죠.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이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니까 한 개 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한 개 버리면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된다라는 것이고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는 나트륨이죠.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폭발하죠. 굉장히 크게 폭발합니다. 그 정도로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이 크며 물과 반응하여 자, 폭발하는 이유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수소기체. 그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자, 밑에 화학 반응식이 있죠?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 말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나트륨을 Na 플러스 2H2O,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 보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수용액은 NaOH가 되죠. 자, NaOH는 염기성 수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소기체에 불이 붙겠죠. 그래서 폭발하는 걸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왜일까요?
그렇죠.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버려야겠죠. 전자 한 개를 쉽게 버리려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야 된다는 것이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야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크고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성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자 이렇게 자 하나는 리튬이고 하나는 나트륨이죠. 자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나트륨이 크기가 더 전자껍질이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반응성은 리튬이 나트륨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물에다가 던져보면 나트륨이 굉장히 크게 폭발하고 리튬은 그것보다는 작게 폭발하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리튬이 물에 들어가면 LiOH 플러스 H2,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면 NaOH 플러스 H2, 칼륨이 물에 들어가면 KOH 플러스 H2. 자, 다 똑같죠?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다 똑같고 화학 반응식 거의 다 똑같죠. 뭐만 다른가요? 그렇죠. 하나는 리튬, 하나는 나트륨, 하나는 칼륨입니다. 그리고 반응성만 다르죠.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리튬이 반응성이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물에 던지면 리튬, 나트륨, 칼륨 순으로 폭발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비교할 수 없는데 어떤 게 리튬인지 어떤 게 나트륨인지 어떤 게 칼륨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불꽃 반응이라는 실험을 하면 됩니다. 자, 리튬의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금선에 찍어서 그 수용액을 백금선에 찍어서 알코올 램프나 토치에 갖다 대보면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우리가 리튬인지 나트륨인지 칼륨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자, 알칼리 토금속은 이족 원소입니다. 알칼리 금속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라는 거죠. 즉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 됩니다. 반응도 똑같습니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하며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라고 해서 밑에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죠. 자, 자세한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이라는 것을 배우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겠죠. 왜? 버려야 되죠. 전자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핵으로부터 전자의 거리가 머니까 버리기가 쉽다. 앞에서 알칼리 금속에서 배운 내용과 같죠? 자, 마지막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이고요. 자,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다죠? 즉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죠. 18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8개, 즉 원자과 전자는 0개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합니다. 안정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 자체로 있어도 안정해요. 즉 원자 자체가 물질인 셈이죠. 이런 걸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자 자체가 분자인 물질, 이렇게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들입니다.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이죠. 안정하여 일반적으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안정하니까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화합물을 형성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제논이나 크리톤 같은 경우는 화합물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잘 없죠. 헬륨이나 네온은 아예 화합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8족 원소, 대부분의 비활성 기체는 안정하여 일반적으로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